하얗게 뒤덮인 벌판, 시야를 가리는 눈보라 속을 거세게 돌진하는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전설, 광개토 대왕이 이끄는 북방 최정예의 기병대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평범한 겨울을 기회로 바꾸려 했습니다. 흔히 겨울은 전쟁의 불리한 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 대왕은 그 혹독한 계절을 병법의 무기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광개토 대왕은 적이 상상하지 못한 시점, 상상하지 못한 기상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기후를 이용한 가장 극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과 늪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고구려 기병의 고속 주행로로 바뀌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날씨가 아닌 지형의 상태를 예측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결빙 평야 위에서 진형을 짜고 돌격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모든 것은 눈이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기후는 우연이 아니라 기다림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기후와 기동, 위장과 전술이 결합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하늘조차 병력처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서사가 아닙니다. 겨울을 기다린 왕의 냉혹한 작전입니다. 적은 얼어붙었고 고구려는 달렸습니다. 눈 속에서 기다리던 자, 그것이 진정한 사냥꾼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결빙과 눈보라를 조합하여 전장을 설계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북방 정벌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엔 끊임없이 국경을 위협하던 숙신과 거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습은 곧 선제 방어였던 셈입니다. 숙신은 동북방의 오랜 적으로 고구려와 수차례 충돌해왔습니다. 그들은 설산과 빙천을 넘나드는 생존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구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진서에는 고구려가 기병 수만 명으로 동북 방면을 제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숙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습이 아니라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란은 초원에서 일어난 신흥 유목 세력으로 북방의 완충지대를 점령하고 세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거란의 성을 불태우고 그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닌 패권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숙신과 거란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고구려는 이 둘을 한 번에 공략했습니다. 이것은 병참과 기후, 기동이 모두 맞물린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전투는 며칠 만에 끝났다고 전해집니다. 적들이 당황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기병은 날씨가 악화된 그날 아침에 돌진해왔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눈 속에서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만 기병의 돌격은 전면전이 아닌 빙판 위의 파도처럼 몰려오는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발굽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얀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숙신의 요새는 얼어붙은 땅 위에 있었고 거란의 진형은 평야 위에 늘어섰습니다. 그 지형은 기병의 전진로였고 겨울은 방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고구려는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를 기다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하늘과 땅, 그리고 병사들의 숨소리까지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숙신과 거란은 그가 설계한 기후 전술의 첫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전쟁을 기습이 아닌 연출이라 불렀습니다. 병사들의 이동 타이밍부터 설상 위장의 색까지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날씨를 예상한 것이 아니라 날씨를 기다린 것입니다. 병참선은 이미 전투 개시 한 달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물자와 말이 이동했고 경로는 철저히 보완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고구려가 겨울에 올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숙신 방면은 군량보다 보온 장비가 더 많이 수송되었습니다. 흰색 망토와 방황 압주, 빙설 지형에 맞춘 말굽 장치까지 갖춰졌습니다. 이것이 눈보라 전투의 준비물입니다. 병사들은 눈 속에 적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설상 위에서 숨는 법, 말을 다루는 법, 냄새를 감추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기병 전대는 평야 지형의 결빙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며 이동했습니다. 혹시 모를 빙판 붕괴에 대비해 다리와 얕은 강에는 설계도가 배포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작전은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마 돌격을 감행할 평야 구간은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거기엔 눈이 가장 많이 쌓이고 바람의 방향이 적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 구간은 바로 기습 돌격의 무대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돌격 시점을 적이 가장 느슨해질 때로 지정했습니다. 그 시각은 해 뜨기 직전,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적은 춥고 졸았고 고구려는 달렸습니다. 전투 전날 밤 병사들에게 전달된 마지막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 것. 고요는 전장의 북소리보다 더 무서운 신호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기병대는 거울 전투라는 코드명을 사용했습니다. 적의 진형과 지형을 마치 거울처럼 반사하여 역습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지형을 읽는 자가 전투를 지배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하늘은 눈을 내렸고 바람은 동쪽에서 불었습니다. 그것은 대왕이 기다리던 정확한 조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눈발이 세차게 몰아치는 새벽, 모든 병사들이 침묵 속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장을 덮은 안개와 눈보라가 고구려 병사들을 완벽히 가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대왕의 손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5만 기병이 일제히 고함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말발굽은 눈 위를 미끄러졌고 기병대는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눈은 그들을 숨기고 바람은 그 소리를 삼켰습니다. 선봉대는 평야 중간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진영을 갈랐습니다. 좌우로 분산된 돌격선은 적의 진영을 완전히 포위하듯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면 돌파가 아닌 눈 속의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눈보라로 시야를 잃은 거란 전초병들은 방향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뒤로 접근하는 기병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첫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빙판 위에서 달리는 말발굽은 일반 전투와는 다른 굉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진동이 되어 거란의 중앙 진영을 흔들었습니다. 눈발이 터지는 그 순간 방어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눈은 고구려의 아군이었고 방패였습니다. 기병들은 눈구덩이를 지나며 적의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유령처럼 조용했고 한순간에 포위가 완성되었습니다. 숙신 측 전진 기지는 고구려 기병이 도착하기도 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진 안에서 우리는 포위됐다는 외침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고구려 기병의 무기는 단순한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우, 눈, 결빙, 속도 그 자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적의 진형은 외부의 무기보다 내부의 공포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말굽에는 특별한 쇠날이 부착되어 미끄럼을 줄였습니다. 고구려 기병은 설상에서도 속도를 잃지 않았고 곡선 돌격이 가능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바람처럼 날렵하고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빙판 위에서의 돌격은 적의 방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어선은 그대로 밀려났고 중심부는 뚫렸습니다. 기병은 그 균열을 따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눈은 점점 더 쌓였고 시야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이미 눈 속에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패는 이미 첫 돌격에서 갈렸습니다. 숙신 진영은 불길에 휩싸였고 거란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은 확산되었고 고구려는 손실 없이 압도했습니다. 눈보라 속의 기습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적은 도망쳤고 고구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상 전투는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추격하며 국경을 새로 그었습니다. 이날의 전투는 단지 기병이 강했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연을 동맹 삼은 자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눈보라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 전투를 통해 단지 땅을 넓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읽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북방은 이제 고구려의 앞마당이 되었습니다. 숙신은 항복했고 거란은 다시 동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북방 기습은 후대에도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날씨를 고르지 않고 날씨를 이용했습니다. 비문에는 동북 6개 성을 함락시키고 적을 꺾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승전보가 아닌 정밀하게 계산된 작전 보고였습니다. 이 승리는 기록보다 정교했고 현실보다 신화 같았습니다. 전술가들은 이 전투를 빙설 기동전의 교과서로 부릅니다. 속도, 시야, 포위, 병참, 위장을 모두 결합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왕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전쟁을 단 한 번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준비했고 자연과 군사, 전략과 기후를 동시에 다뤘습니다. 이 전투는 단지 과거의 일화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자연 환경을 활용한 전투의 본보기로 회자됩니다. 그 전략은 수천 년을 넘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토록 철저한 전략을 구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전장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의 무대는 남쪽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제 백제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갑니다. 그 전투는 더 빠르고 더 짧았습니다. 백제의 58성은 단 2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전광석화의 속도전이었습니다. 북방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눈보라 속의 왕이 불꽃처럼 질주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전투마다 스타일이 달랐고 그 전략은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얼굴을 다음 화에서 공개합니다. 기후를 아군으로 만든 왕. 그가 남긴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신
광개토대왕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